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저희는 아틀란타 재미동포톡 아재미톡입니다. 저는 인커버 종합범의 대표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김진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김 사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입니다. 저도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가볍게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기는 아니죠. 해요. 그래서 변호사님 뭐 간단하게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사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이스 아, 이민국의 긴급 체포 작전. 네. 저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LG, 현대 합작 공장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 한 뉴스죠 요즘에. 지금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와닿는 게 뭐 말 그대로 사바나는 지금 한국 그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인들도 있고. 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뉴스가 됐죠. 여기 저희한테는 더 크게. 뭐 한국 신문, 미국 신문 가릴 거 없이 매일매일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충격을 받으셨죠? 네, 좀 심각했죠. 어떤 면에서 좀 충격적이었나요? 내로남불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그 아이스 그 하는 것들 좀 이렇게 뉴스로 매일 거의 접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선전용으로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게 그 동안에는 이제 화면에 나왔던 그 분들이 대부분 히스패닉계 아니면 뭐 스페니시 쪽 분들이었었는데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분들이 그게 나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상하기만 했어요? 저는 화가 나던데. 아 화가 네. 나요. 왜냐하면은 바로 불과 한 2주, 3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트럼프랑 네. 악수도 하고 내가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 당신이 피스메이커 해라 막 해서 서로 좋다고 그렇게 하고서 간지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정말 뒤통수 치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좀 그렇죠.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셨는데 누구한테 이제 화가 나신 건가요? 트럼프한테 화가 나신 저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뭐 트럼프는 자기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본인 부서인데 당연히 책임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장 화가 난 사람 쪽은 기업들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시죠. 그렇죠. 네, 그냥 힘든 일 하러 오신 건데 맞아. 하루 아침에 지금 범죄자가 취급을. 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분들이 피해자시고 화가 제가 나는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나. 만약에 뭐 100% 떳떳했다면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변호사하면서 이 근로자 대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하고 좀 상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제 관점이 좀 편견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였다면은 기업을 좀 보호하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러나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근로자 대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제가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저는 오히려 기업들 뭐 현대든 LG든 쌓여서 기업들의 좀 고용 행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전혀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근데 현대나 LG의 공식 입장 들어보셨나요? 아직 그냥 뭐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대로는. 저도. 네네. 네. 이제 찾아봤는데 뭐 언급은 있었어요. 네. 한국 외교부와 기업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다음에 뭐 전면 협조 중이다. 뭐 조사 대비해서 건설을 일단 중지하겠다. 뭐 빠른 또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 뭐 그런 그냥 좀 뻔한 말 그대로 진짜 뻔한 얘기네. 예. 왜 이렇게 다 뻔하지 그죠? 항상? 자기들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상했던 그런 반응이고요. 또 동아일보에 보면은 뭐 안전 확보와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 근데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은 없죠. 그러게요. 그렇죠. 저는 기업 쪽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좀 애초부터 지금 트럼프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좀 투자를 유치를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미국 노동력을 써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처음에 시도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좀 이렇게 좀 인력들을 좀 충원을 해보려고.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공장을 짓는 곳들이 대부분 시골 지역인데 일단 원하는 만큼의 노동력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버짓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항상 오버 버짓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진짜 한국에서 데려와서 일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다. 그분들도 일도 잘하고
그분들도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특별 수당도 받고 하니까 그렇지. 뭐 그래 왔던 건데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핑계가 썩 설득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오늘 저랑 또 얘기를 네. 고용 시장이 어려운 거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라 생각은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 기업 그 구조 자체가 이제 현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사에 보고를 할 때 안 되든 되게 하자. 기업 문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되겠지. 그거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 하면 할 수 있다. 약간 위험한 이런 생각이죠. 네, 굉장히 위험한 근데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부작용을 온 거죠. 그래 미국 진출하자. 왔는데 뭐야 미국 애들 왜 이렇게를 못해?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뭐 사프다 말고 그냥 뭐 자기 뭐 핸드폰하고 뭐 놀러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미 사실 현대가 몽고메리에 들어온 게 꽤 그쵸. 그렇죠? 거의 지금 20년 20년 넘었죠. 좀 넘었죠. 네네. 그리고 LG도 물론 아틀란타에 조지아에 들어와 있고 LG 하우시스라는 기업은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그 노동 시장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사바나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2만 개? 3만 개? 네. 보셨나요? 제가 2만 개, 3만 개. 아니요. 와, 굉장하신데. 제가 예전에 또 좀 이쪽에 관련된 일. 현대 뭐 저는 대주주신가요? 항공 쪽 관련 일을 해서 항상 자동차 쪽 깔 때 얘기했거든요. 야, 자동차는 부품 2, 3만밖에 안 돼. 비행기 몇 개인가요? 비행기는 뭐 몇십만 개 되죠. 몇십만 개. 네. 근데 이 2만 개, 3만 개 부품 중에 현대가 직접 만드는 건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왜 그럴까요? 하청을 주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닐까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든다고요? 네. 왜냐면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합청업체도 그 마진을 안 남겨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면. 저는 임금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이 네. 자동차 업계 이건 이제 현대만이 아니고 미국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회사를 엄청나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리스크를 뭔가 분산시키려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도 리스크 써 있네요. 페이지 넘기지도 대본을 안 않습니다.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AI세요? 네. 미국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파업. 그렇죠. 네. 파업은 누가 합니까? 노동자가 하죠. 노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법대를 미시간 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노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제가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노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GM이 한때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 노조랑 싸우느라 연구비를 못 썼대요. 돈만 좀 벌면 뭐 올려달라 뭐 혜택 주라 해가지고 도요타나 이런 데서는 그 번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새로운 혁신을 할 때 GM은 이제 뒤처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노조하고의 관리만 좀 됐어도 GM에서 벌써 노조 때문에 실패한 거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GM의 후발주자인 현대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노조 심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파업도 심할 때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분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아까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노조도 하나의 이유다. 그 이해를 제가 왜 하냐? 제가 한번 또 오기 전에 이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신문인데 이 헤드라인이 뭐냐면 현대차, LG 직접 연류 업소 체포자 대부분 협력 업체 직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헤드라인만 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시나요, 김 사장님? 일단 조금 음모론 같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뭐 아니면 뭐 꼬리 자르기식. 우리는 약간 우리가 관리하던 뭐 직접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우리한테 큰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느낌이죠. 약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기사 읽고 너무 의미 없는 헤드라인이라고 한 게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서 거기 만약에 100명이 있잖아요. 그럼 무작위로 너의 소속이 어디냐 물어보면 한 98명은 다 협력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이라는 게 LG 직원이 거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협력업체 직원이 훨씬 많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라는 거는 2만 개의 부품을 현대는 아주 일부만 몇 개 안 만들고 다 협력업체들이 만들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결국은 다 협력업체 직원들인 거예요. 따라서 그게 마치 대단한 뉴스인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은 약간 기업을 좀 보호해 주려는. 네, 보호해 주려는 네. 현대는 잘못한 게 없고 그냥 밑에 회사가 잘못한 거다. LG는 이건 잘못한 게 없다. 하청업체 자기들이 약간 독단적으로 한 거다.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기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기자 누구야? 예, 자, 덮겠습니다. 일단 기자.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번 그 사건을 봤었을 때 대부분 이미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비자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고
그냥 3개월 어쨌든 방문 비자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출장 길게 와봤자 맥시멈 어차피 뭐 2-3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자를 발급을 굳이 받지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하러 오는 거를 그냥 대부분 그냥 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테크니컬리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네. 좀 이렇게 양분된다고 이하더라고요. 어떤 네. 분들은 아 이거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거 니네가 빌미 제공한 거 아니냐 어쨌든 니네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애초부터 합법적으로 사람들 썼으면 애초에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윤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면 이제 방문 비자가 없는 거죠. 이스타 네네. 해가지고 이제 비자 없이 전자 여권만 있으면 오는 그런 우리가 혜택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갈 때 관광 비자를 받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 올 때 이제 관광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전자 여권만 있으면 관광 비자가 필요 없다. 근데 그걸 악용해서 이제 일을 하러 오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깐 일하러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몇 달 일하러 왔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복잡한 뭐 취업 비자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배관공이 필요한데 공장의 배관공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필요해요. 그러면은 3개월씩 4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개월 일하고 돌아가면 그다음 타자가 들어와서 3개월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뭐 편의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제도적으로 움직여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스타로 들어오면 이제 세관 통과해야 되잖아요. 미국 공항 들어올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답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가 나가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교육까지 다 그렇죠. 시키고 왜냐하면 너 뭐 하러 왔어 그랬는데 저 배관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네, 바로 이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굉장히 제도적으로 이게 좀 문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처음이 아니라 한 5년 전인가 네. SK 그때도 SK 아니었나요? 한 2-3년 전이었을 2-3 거예요. 년인가? 네, 네.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말씀하실까봐. 어유 대본을 그러니까 누가 보면 보시는데 짜고 온 것 같지만 사실 저희 뭐 전혀 준비 안 하고 왔어요. 그러게요. 10분 전에 처음 뵀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방송 준비 안 하기로 유명하니까. 예. 네, 정확하게 2020년도에 있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13명이 적발됐었고요. 그래서 13명이 자진 출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도 이스타 비자로 왔던 13명이었고. 맞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적발이 된 거예요? SK 방금 13명은 숙소로 갔어요. 두 개가 현장으로 다른, 안 가고 그냥 왜냐면 다 같은 숙소에 보통 이렇게 묵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뭔가 제보를 받았나 보네 그러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도 뭐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간 거라고 이번에 하는데. 완전 제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어떤 백인 아줌마가.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남의 회사에 들어와서 300명을 데려가려면 당연히 수색영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색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만한 증거 없이는 영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의 증언이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색영장이 나왔다고 보고요. 당연히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이 미국 사람들 쓸데없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사건이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인력들 써라라는 식으로 경고 아닌 경고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약간 일부러 기사화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랬으면 이제 좀 기업 쪽에서는 그 조치가 이제 다른 게 되는데 오히려 공항에서 안 걸리는 법을 이제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인의 적응력을 볼 수 있던. 네. 사실 미국에 압박해서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좀 전 동의하기 맞지 힘들고.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결국은 기업이 진출할 때는 결국은 수지 타산을 맞춰서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면 들어오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으면 안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유경제 사회에서 그냥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금전적으로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의하에 온 걸로 보고 어쨌든 저도 그거 너무 동의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미국 사람 2명 쓸 한국 사람 1명이 낫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일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고려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제 촬영 날짜로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곧 뭐 전 세계 뭐 태워서 이제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출연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은 뭐 그걸로 일단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공장 짓는 것도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도 엄청 느려졌을 그렇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법적인 분쟁도 이제 생길 것 같고,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 또 이제 당연히 이제 하청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인력을 그렇게 고용한 그래서 이제 이런 손해를 야기한 그런 쪽에 좀 책임이 갈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서로 한국 기업이니까 그러진 않겠죠? 아니 저는 그것도 그건데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지금 그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감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기록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외교부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좀 기록을 사면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긴 했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결혼해서 뭐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고 싶어.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못 가죠. 미국 땅 못 밟죠. 미국 땅 못 밟잖아요. 이거 얼마나 손해야 이 사람들. 일하러 왔다가. 더 좋은 취직 기회가 있어도 못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민국 직원들이 그 뭐 제대로 보긴 하겠어요. 딱 뜨자마자 이름 빨간 줄 딱 뜨면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올 생각도 안 하겠지. 고백트 코리아 바로 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건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한테 화가 나느냐 물어봤잖아요. 결국 그 당사자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당사자라는 것은 저는 역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협력업체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대가 있고 뭐 브레이크를 만드는 만도 정도 수준 되면 1차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작은 회사들이 2차, 3차가 되는데 보통 이제 현대 같은 데서나 아니면 LG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는 당연히 법을 잘 지키십니다. 현대에 직접 누굴 채용할 때는. 근데 하청으로 갈수록 뭔가 이게 여건이 안 되죠. 여건이 안 되고 또 이게 얼마나 프레셔가 들어가겠어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다음 달까지 뭐 해야 되고 얼마나 갑과 을의 관계겠어요. 협력업체와 현대와의 관계는.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긴 하는데 자 심지어는 이게 한국에 휴가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바로 불러서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 들어갔지. 한국 들어간 지 한 4일만 원래 2주 정도 나가 있으려고 했었는데. 보내질 말든가. 아니 근데 그 이제 위에 업체에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위에서, 정말 간단한 일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심하죠. 하루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같이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있고 1차, 2차, 3차가 있으면 거기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인력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 업체도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기에는 이거 조금 껄끄럽다. 괜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럴 때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또 인력 업체를 고용해서 인력 업체가 한 거를 자기들은 몰랐다. 딱 꼬리 자르게 할 준비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 딴 얘기 같지만 예전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까지 가나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의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주진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증권 대표였는데 그분이 그 당시 어떤 증언을 하셨냐면 이렇게 제 코트를 하면 한국 재벌은 기본적으로 조직 폭력배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발언이 무슨 술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에서 또 이 사람 뒤에 바로 그 김승현 회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증권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공격하는 증언을 청문회 당시에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봐도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 현대 입장에서는 이거 하청업체가 잘못한 거다. 2차 업체가 잘못한 거다. 3차가 잘못한 거다. 아니다. 용역업체가 잘못한 거다. 정말 그런 게 책임감 미루기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무슨 조직 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 왜 자꾸 그 책임을 힘없는 자들한테 전가시킬까요? 이번 주 댓글이 좀 뜨겁겠네요. 매운맛으로 오랜만에. 결론을 좀 잡으면 결국 이제 책임감 얘기로 저도 말을 마치고 싶고요. 이번에 관계된 분들이 그런 피해 보신 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지시고 뭐 금전적인 책임이든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아픈다고 해서 기업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잡혀간 분들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왜 쇠사슬까지 채우냐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트럼프의 행정부가 싫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조용해지는 약간 그러니까 결국 쟁점은 한국 기업의 행태가 제가 보기엔 쟁점인데 트럼프 욕하고 수감되신 분들 걱정하다가 기업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될까 봐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한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
보시는 분들이랑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현지에서 분위기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뭐 오해는 말아주시고 네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지아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초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